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리조트 건립 사업이 도시계획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백운산 자락에 친환경 체류시설을 들여 지역에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450m 고지, 빽빽히 조성된 편백숲 산책로를 걷다 보면 조경수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공원과 야영단지가 나타납니다. 광양시 다안면 백운산 자락에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입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이 휴양림의 바로 아래쪽 19만 제곱미터의 농지.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곳에 다양한 상업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으로 목계했던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시설 기준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광양시가 리조트 건립에 유치하려고 하는 민간 자본의 규모는 줄잡아 1,700억 원. 숙박시설은 물론 대규모 병원까지 입주시켜 백운산과 섬진강, 매화마을의 관광 거점이자 신개념 의료 휴양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초부터 리조트 사업을 추진해온 자연휴양림 조성업체가 투자와 개발 사업의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편백숲이나 천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서 쉬고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조트, 복합 리조트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투자업체 측은 올 하반기 개발행 허가 등 추가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리조트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농업경영인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는 제15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오늘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한농연의 땀과 열정, 농업의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농업경영인 대회는 3만여 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2박 3일 동안 비고쇼 관람과 각종 체험 행사, 노래자랑과 학술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이번 영화제를 앞두고 정체성 논란 등 풀어야 할 당면 과제들은 여전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닷새 동안 국가정원과 시내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작품성과 오락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 40여 편의 영화가 상영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 캠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애견쇼와 함께 국내 최초로 어질리티 대회도 열립니다. 어질리티는 동물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되게 큰 동물 올림픽이라고 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행사인데 그런 것들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메인이 애견협회입니다. 후방산업 육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왜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자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해 드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영화제를 통해서 이게 왜 산업이 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영화제의 정체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영화제의 성격이 예술성을 지향하는 것인지 상업성을 지향하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술성과 상업성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회동물영화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달라. 영화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내는 것도 이번 사회영화제에서 풀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영화제 때마다 제기되어온 인건비 등 과다 지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6억 원 예산에 대한 짜임새 있는 지출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번 영화제가 적지 않은 우려들을 떨쳐내고 지역의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은 물론 후방산업 육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서울 가락동 시장 내 팔도 특산물 판매관에 입점 판매됩니다. 순천시와 주 팔도마당은 MOU를 체결하고 서울 가락동 유통센터 내 국내 최초 팔도 지자체 특산물 전시 홍보 판매관에 매실 가공품, 녹차, 함초 등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은 수도권 농수산물 거래량의 75%가 도매가 이뤄지며 일일 유통인구만 12만 명에 이릅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수그러들지 않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주민들의 쉼터지만 냉방기도 없는 곳이 많아 여름나기가 더 힘겹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목포, 해남, 고흥 등 7개 시군의 평균 기온이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그리고 4일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농어촌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요가나 에어로빅 등으로 건강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켜는 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제 몇몇 있을 때는 안 하시고 이제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모였을 때는 에어컨을 켜고 있죠. 그나마 에어컨도 없는 경로당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서늘한 곳을 찾아 나서야 하는 형편입니다. 온도가 좀 좋아지면 나오고 그러면 집에서 많이 있고 정자에 가서 있어요. 전남 도원의 경로당 8,800여 개 가운데 15%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직도 한 1,300개 정도 경로당에 에어컨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노약자들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정인화 의원 등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은 농수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5일 김영란법 시행령 가운데 3만 원과 5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와 선물 제공 한도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의 이름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한 해 62만 대 수준인 광주의 완성차 생산 능력에 38만 대를 더해 1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 구상은 지난 5년간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광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업의 이름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자동차 100만 대라는 이름 대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사업 공식 명칭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식 사업 명칭에서 자동차 100만 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이제 완성차 부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100만 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같이 된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명칭이 완성차 대신 자동차 부품에 방점이 찍히면서 사업의 성격 자체도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현대기아차 그룹의 지원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고 완전히 부품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대단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 앞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소록도 한센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쳐온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의 관계자들이 소록도를 방문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의 임원 3명은 오는 12일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를 대신해 강원도 인제에서 열리는 만해 대상 시생식에 참석한 데 이어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소록도에 머물며 환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는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모금운동을 통해 소록도 병동 건립과 의약품 지원 활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남 지역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에 발생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005년 순천 농수로 변사 사건과 2004년 영암 부녀자 살해 사건도 용의자를 압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2010년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2007년 화순 독거노인 살해 사건 등 전남에서 발생한 7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재수사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서울대 측의 백운산 양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는 최근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대가 백운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산정하고 기재부와 관련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소식만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에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많은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4도, 광주 35도,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에서는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가 27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많게는 50mm 안팎이 내리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시야 무난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지나는 가운데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6.6도, 대구 26.2도로 대부분 25도로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어제만큼 올라 덥겠는데요. 서울이 34도, 춘천 34도, 창원도 3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밤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